70세 이후의 삶.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라. 버려야 할 7가지 습관. 아직도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7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해야 한다는 강박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규칙들을 과감히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볼 때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습관을 벗어던진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든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점. 너무 꽉 찬 일정표. 바쁨 속에 잃어버린 내면의 평화. 클레어는 한때 하루 일과를 촘촘히 메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피곤함만 느껴질 뿐 없었다는, 결국 클레어는 미용실 예약 하나를 포기하고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정원을 감상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삶이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변화 전략, 바쁨의 허울 벗어던지기. 하루 종일 달리기보다는 여유 있는 하루를 계획하세요. 해질녘 공원 산책이나 책 한 권 읽는 시간도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듭니다. 천천히 사는 즐거움, 잠깐의 정적, 징적도 소중합니다. 구름을 올려다보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것도 훌륭한 자기 돌봄입니다. 클레어의 말, 예전엔 삶을 질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 맞춤형 나에서 벗어나기. 조지의 반항. 조지는 늘 주변 시선을 의식해 검정 양복만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지역 댄스 스튜디오에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야. 이것이 그의 새로운 신조입니다. 당신의 각성, 틀에 박힌 옷 벗기. 남들이 보기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좋아한다면 그만입니다. 진짜 목소리 내기.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을 고르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과 의견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조지의 좌우명. 난 샐러드가 아니니까 모두에게 잘 어울릴 필요도 없어. 참, 늦은 밤 외출? 이제는 너. 몸과 마음의 리듬 회복. 밀드레드의 각성.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 때문에 매번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다음 날엔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침 운동을 시작하고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이제 아침 햇살이 제대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수면 전략. 수면 우선순위 설정. 몸과 정신은 충분한 휴식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모 두려움에 의한 참여 거절하기. 누군가의 파티에 가지 않더라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모매. 나는 늦은 밤 문화생활 대신 아침 요가를 선택했다. 지금까지 했던 결정 중 최고야. 그들과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오직 나만의 길을 걷자. 스문 생각 성취에도 기뻐하기. 친구가 세계 여행을 갔다고 해서 당신이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취미 활동도 훌륭한 성공입니다. 기쁨에 집중하는 명상. 비교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핵심 메시지.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초안이 아닙니다. 5. 지나친 사과. 당신은 부담이 아닌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수했을 때 지나치게 사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작게 만들고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각성. 도움 요청은 약함이 아닌 지혜. 도움을 필요하다는 말은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청 방식 바꾸기.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함께 해결해 볼까요? 로 바꿔보세요. 서로 동등한 협력자가 됩니다. 진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감을 갖는 첫걸음입니다. 3. 다시 아이처럼 놀자. 어릴 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웃고 뛰어놀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런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기쁨 리스트, 놀이 본능 되찾기, 색칠 공부책은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인들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크게 웃기?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웃어보세요. 웃음은 곧 건강입니다. 인생은 짧으니 어른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마음껏 놀아야 해요. 7. 감정 억누르기. 진짜 감정을 표현하자.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은 점점 줄어듭니다. 슬픔, 분노,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억누르고 겉으로는 무탈한 척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차곡차곡 쌓여 결국 건강과 관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부입니다. 대화로 풀기, 가족이나 친구와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마무리 조언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0. 아내 때 한건희 비혹 제도용 70세 이후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작품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지금 당신은 인생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가지 습관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밀드레드는 항상 파티의 중심이었다.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화려했던 밤들은 점차 몸과 마음에 무리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 피로가 가득했고 몸은 무겁게 느껴졌으며 머리는 혼탁해졌다. 어느 순간 밀드레드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경계선을 정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늦게 자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고 사회적 모임도 전보다 줄이는 대신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모임 대신 일찍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분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기 전에 발길을 돌렸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에너지가 넘쳤고 몸은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졌으며 사고는 명료해졌다. 무엇보다 밀드레드는 잠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고요하고 깊은 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 깨달음의 시작.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을 돌보는 일은 삶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게으른 습관을 무심코 넘기기 쉽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바꿀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건강이 더 이상 당연한 선물이 아니며 꾸준히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기적인 진단, 매일의 움직임, 그리고 의식적인 생활 습관은 사치가 아닌 필수적인 생명줄이다. 프랭크의 이야기가 좋은 예다. 젊은 시절, 그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활발했고 어디서나 앞장섰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프랭크는 서서히 방치된 삶 속으로 빠져들었다. 운동을 멈추었고 매년 받던 건강검진도 계속 미뤘으며 고요하고 깊은 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 깨달음의 시작.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을 돌보는 일은 삶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게으른 습관을 무심코 넘기기 쉽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바꿀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건강이 더 이상 당연한 선물이 아니며 꾸준히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기적인 진단, 매일의 움직임,
그리고 의식적인 생활 습관은 사치가 아닌 필수적인 생명줄이다. 프랭크의 이야기가 좋은 예다. 젊은 시절 그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활발했고 어디서나 앞장섰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프랭크는 서서히 방치된 삶 속으로 빠져들었다. 운동을 멈추었고 매년 받던 건강검진도 계속 미뤘으며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짧은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올랐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프랭크는 작게 시작했다. 매일 아침 20분 걷기부터 시작해 천천히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추가했다. 병원 약속을 챙기고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는 스스로 말해주었다. 에너지가 되찾아졌고 기분도 밝아졌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찾았다. 프랭크가 깨달은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단지 병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활력을 갖고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싶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하루에 산책 한 번, 충분한 물 마시기, 미뤄두었던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보자. 몸이 조용히 속삭일 때 귀 기울인다면 나중에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요가나 정원 가꾸기 같은 가벼운 활동들도 우리의 몸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하다. 오늘 건강을 우선으로 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독립과 기쁨, 평안함으로 채우는 투자이다. 센티멘털한 물건들의 무게. 앨리스의 집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추억의 보물창고였다. 사진, 장신구, 여행 기념품,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소품들이 즐비했다. 각각의 물건에는 웃음과 그리움,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옷장은 넘쳐났고 선반은 무거운 기억들로 휘청였으며 서랍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한때는 행복을 불러일으키던 것들이 이제는 공간과 마음을 모두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오후 앨리스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결심했다. 이제는 놓아줘야겠다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하나씩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각각을 손에 잡고 묻는 질문은 하나뿐이었다. 이것은 여전히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대답이 아니오이거나 그저 죄책감 때문에 남겨두는 것이라면 그녀는 조용히 손을 놓았다. 일부 물건은 가족에게, 다른 일부는 기부처로, 그리고 몇 가지는 그냥 버렸다. 작업이 끝났을 때 집은 분명히 가벼워졌다. 단지 공간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벼웠다. 더 이상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추억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리를 하는 일은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유를 경험하는 일이기도 했다. 단순화된 공간은 새로운 기쁨과 경험,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만들어 주었다. 당신의 집도 센티먼트로 가득해 마음까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앨리스의 여정에서 영감을 얻어보자. 당신이 그 물건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사랑에서인가? 아니면 의무감에서인가? 놓아버린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억을 존중하는 방법은 현재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변을 단순화하는 일은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건강, 행복,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정체라는 신화. 사람들은 종종 나이 듦은 반복과 일상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도는 젊은이들의 몫이고 나이 많은 이들은 과거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헨리의 이야기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여준다. 몇 년간 헨리는 모험이란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기회가 지나가는 걸 가만히 보면서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탐험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다 한 번의 호기심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73살이 되던 해 헨리는 처음으로 도예 수업에 등록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희열을 느꼈다. 손끝에 감기는 점토는 그의 오랜 잠든 창의성을 깨워주었다. 용기를 얻은 그는 다양한 관심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진, 새 관찰, 심지어 온라인으로 언어를 배우기까지 했다. 각각의 경험이 그에게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고 그의 일상은 재미와 목적감으로 가득 찼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정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어린 세대만의 권리가 아니다. 누구라도 성장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가능한 일이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를 찾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마라.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온전히 살아야 할 대상이다. 왜 오늘 시작하지 않을까? 모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 문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잠을 우선시하는 힘의 변환. 다음 날 아침, 피로감은 더 이상 지나가는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밀드레드는 자신이 수년간 간과해온 수면 부족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밤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확실한 경계를 설정했고 일찍 화면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다. 변화는 분명했다. 아침이 되면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몸은 가벼워지고 정신은 또렷해졌다. 하지만 밀드레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휴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리듬을 찾았다. 저녁 식사는 이른 시간에 마련하거나 늦은 모임에는 양해를 구하고 빠져나오기도 했다. 그녀는 수면이 단순히 기분 좋게 지내는 것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요소였다. 과학적 연구들은 질 좋은 수면이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근육은 회복되고 기억은 강화되며 면역체계는 강화된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병 위험 증가,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와도 관련이 있다. 수면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사치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가장 강력한 투자 중 하나이다. 당신은 몸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이 들어도 명료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휴식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필수적인 필요 조건이다.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된 젊음의 샘물일지도 모른다. 건강은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 젊었을 때는 건강이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마치 언제든 우리를 받쳐줄 무적의 안전망처럼 말이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런 착각은 금세 사라진다. 프랭크는 과거엔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기 건강검진을 미루고 운동도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짧은 계단 몇 층을 오르는 것조차 숨을 헐떡이며 버겁게 느껴졌고 자신의 취약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이 그의 전환점이 되었다. 동네 주변을 걷기 시작했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했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연간 검진 예약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체력은 좋아졌고 기분도 밝아졌으며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의사의 진단도 그의 느낌을 뒷받침해 주었다. 혈압은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을 되찾았다. 전체적인 활력도 돌아왔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건강검진은 수명과 삶의 질을 모두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고령층은 만성 질환 발생률이 낮고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자산이다. 매일매일 지켜야 할 가치이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의 해방. 앨리스의 집은 추억의 박물관 같았다. 여행의 기념품들, 오래된 사진들, 한때는 소중했던 장난감들이 방마다 가득했다. 처음엔 그것들이 위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은 공간과 마음까지 압박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더 이상 집에서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다. 정리를 시작하면서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닌 감정의 해방을 경험했다. 기꺼이 필요 없거나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들을 손에서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기쁨을 주는 소수의 물건만 남겼고 기억은 물질이 아닌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다. 과거에 너무 깊이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순간들이 생겨날 여유가 사라진다는 것도 배웠다. 단순함에는 큰 힘이 있다. 정돈된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서적으로도 여유를 준다. 노화학 전문가들은 주변을 단순화하는 습관이 고령층에게 더 많은 평온함, 개선된 수면, 활동성 회복 등을 가져다 준다고 입을 모은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자신을 묶어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경험과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목적의식을 향한 문이 열린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되살리기. 헨리는 오랫동안 모험이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믿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일상에 머무르고 삶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 70대 초반, 그는 충동적으로 보에 클래스에 등록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시도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용기를 얻은 그는 하이킹 모임에도 참여했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모든 경험은 그에게 나이가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 주었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나이가 든 후에도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이를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이라 부른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자연을 탐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기억력도 강화하며 노화에 따른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다. 더 중요하게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이 영혼을 젊게 유지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혀 다른 취미를 접하는 일은 늙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삶의 새 장을 여는 열쇠가 된다. 나이가 든다는 건 지혜를 더해주는 일이지만 견화야말로 그것을 반짝이게 만들어준다. 당신만의 우아한 노화 설계.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진화이다. 당신의 몸이 쉬어야 할 필요를 존중하고 예방적 건강관리에 투자하며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호기심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 모든 선택들은 희생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미뤄둔 건강검진을 예약하자. 오늘은 서랍 하나만 비워보는 것도 좋다. 처음 해보는 일을 시도해보자. 각각의 작은 발걸음이 모이면 당신은 단순히 나이 먹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다. 첫 걸음을 내디뎌라.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말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준과 평가 속에서 갇힌 삶을 살게 된다.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틀이 만들어낸
정해진 길에 얽매여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카인이 정해준 틀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오직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 행동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인생도 변한다. 마인드셋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미 실패는 머지않은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도해보자.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것이다. 미래는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나아진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라.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야 진정한 발전이 시작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반복되는 시도와 오류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며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로서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있는 존재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연기된 삶이 아닌 진짜 나를 표현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자. 그렇게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모험의 즐거움. 헨리는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다. 그의 하루는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이었고 익숙함 속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었지만 어느새 단조로움과 지루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함께 도자기 수업 들어볼래요? 처음엔 망설였다. 도자기라니? 자신이 생전 처음 만져보는 점포를 다뤄야 한다는 건 어쩐지 어색했고 나이가 든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점점 커졌고 손녀의 따뜻한 격려에 결국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놀랍게도 헨리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오히려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작은 시도로 시작된 도자기 수업은 곧 그에게 있어 새로운 열정이 되었다. 낯선 분야에서 기술을 익히고 점차 능숙해지는 과정은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했다. 그 이후로 헨리는 더 많은 수업에 등록했고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회화, 사진, 심지어 새 관찰까지 그의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넓혀졌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취미, 언어 학습, 혹은 오랫동안 꿈꾸던 여행이라도 좋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재창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모험은 우리의 삶에 깊이와 풍요를 더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시도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자. 당신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셋, 따라잡으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기.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종종 젊은 세대와 동기화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그들의 에너지, 유행, 리듬에 맞추려는 노력은 피곤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에이스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젊은 세대에 맞추려 애썼다. 밤늦은 모임에 참석하고
고강도 운동 수업에 참여하며 최신 기술 트렌드에 눈을 돌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질문은 그녀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와 경쟁해야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가치는 젊은 세대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 진정성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북적이는 파티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조용한 저녁을 선택했고, 혹독한 운동 대신 여유로운 요가를 시작했다. 스크린 속 정보 대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자신의 속도에 맞춘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독특한 선물들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다. 깊은 통찰력, 침착함, 삶에 대한 이해. 이것들은 어떤 젊은 세대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었다. 현재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결론, 목적과 우아함으로 나이듦을 다시 정의하기. 이상 70세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7가지 진실을 살펴보았다.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니며 오히려 삶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회이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롭고 충만하며 진정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게 되는 과정이다.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를 판단하여 자신의 행복과 건강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은 계속된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다. 위의 이야기들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깨달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댓글로 함께 나눠주길 바란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고대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으시길 응원한다. 안녕히,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멋진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신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하려면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지만 진정한 성공과 만족은 오직 자신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고 단호한 사고방식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반면 두려움이나 회의적인 태도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버리고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는 준비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며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모여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첫걸음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며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실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실패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속도와 방향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진정한 성공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내면의 만족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색깔로 물들여져야 하며 그 여정은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헨리의 이야기처럼 낯선 도전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는 72살이 되던 해까지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제안으로 도예 수업을 시작하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고 손끝이 떨렸지만 회전하는 흙을 만지면서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형태에서 시작된 작품들은 점점 아름다움을 갖춰갔고 그는 매주 수업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창작의 즐거움을 누릴 때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스 역시 비슷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늘 젊음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파티에 참석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SNS 속 화려함에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국화꽃을 심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의 바다에서 숨 쉬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용한 아침 독서와 친구들과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정성껏 가꾸는 정원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웃음은 더 깊고 풍요롭게 울려 퍼집니다. 헨리와 에디슨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삼은 선구자일 뿐입니다. 헨리는 자신의 손끝에 다시 호기심을 불어넣었고 에디슨은 박수갈채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반란은 무엇입니까? 도예박인가요? 존 러브록의 시집과 함께하는 아침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정원인가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단순한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상을 새기는 시간, 쉼을 아는 시간, 그리고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만의 속도로 펼쳐보세요. 기쁨을 다시 발견하라. 72. 새로운 30인 이유. 헨리의 각성.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움의 힘. 75세의 헨리는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매일은 거의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장난스럽게 그를 한계 너머로 밀어냈다. 도전하자는 의미에서 권한 것은 바로 도자기 수업이었다. 망설이던 헨리는 궁금증 반, 걱정 반으로 첫 수업에 참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헨리는 단순히 점토를 만지는 것을 넘어 창의성과 열정을 되찾았다. 손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릇과 조각들이 탄생했고 차츰 작업실은 직접 만든 작품들로 가득해졌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이들과 우정도 싹트기 시작했으며 마을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이 전시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 헨리에게 도자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잊혀졌던 자신만의 세계를 다시 발견하게 해준 계기였다. 그의 이야기는 분명히 증명한다. 재창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거나 오래된 꿈을 되살리는 것도, 혹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 취해곤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두뇌의 활력 유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건 두뇌 기능을 자극하여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보호하고 치매 위험을 최대 3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적 연결 강화는 관계 형성에 좋은 기회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공동체 활동이나 소규모 모임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기 사망률과도 연관된 사회적 건강 문제이기도 하다. 유산 만들기, 예술 작품 제작, 회고록 집필, 후배 세대 멘토링 등은 삶의 목적의식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의 존재 가치를 높이며 자신의 영향력이 시간을 초월해 남길 수 있는 오래 지속되는 유산이 된다. 에디스의 깨달음, 내려놓음에서 온 자유. 에디스 70간세는 오랫동안 젊은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애썼다. 밤늦은 모임에도 참석하고 SNS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애썼으며 인기 있는 운동 클래스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오히려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리듬에 맞춰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이 계기가 되어 그녀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봐 두려움 대신 정원을 가꾸고 책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손주들과 함께 빵을 굽는 시간을 선택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트렌드는 변하지만 지혜는 영원하다는 것. 내 이야기, 내 속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진짜 나의 힘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따라잡기에 급급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평온함을 찾았다. 중요한 교훈. 시간을 되찾아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경험을 축복으로 여겨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통찰력과 경험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그것을 당당히 표현하고 나누자. 전략적으로 천천히 움직여라.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다. 70대 이후를 맞이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새로운 취미, 새로운 가능성, 그림 그리기, 댄스, 정원 가꾸기, 프로그래밍까지 마음이 새로워지고 일상에 활력이 생긴다. 2. 기교는 기쁨을 훔친다.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지 말자. 당신의 삶은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닌 깊이 있는 스토리다. 3. 쉬는 것도 생산이다. 명상, 산책, 조용한 아침은 정신과 육체를 재충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4. 좋아요보다 유산이 중요하다. SNS의 일시적인 인정보다 멘토링, 봉사활동, 가족 이야기 기록 등을 통해 영원히 남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5. 편안함의 경계는 넘어서야 할 곳. 낯선 도전은 두렵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다음 장을 열어줄 수도 있다.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보자. 6. 지혜는 당신의 무기다. 젊은 세대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과 지혜를 갈망한다. 당신의 생각은 소중하다. 그것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말자.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조건부가 아니다. 매일 작게라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행동 요청. 70세 이후의 삶은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캔버스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지금 이 시기를 성장과 창조 기쁨의 시기로 만들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의 다음 모험은 무엇인가? 새로운 취미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꿈꿨던 여행일 수도 있으며 그냥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지금이 적기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깨닫는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음. 이 메시지에 공감된다면 9를, 70대 이후를 자신 있게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면 0을 댓글로 남겨 서로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자. 오직 나로서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있는 존재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연기된 삶이 아닌 진짜 나를 표현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자. 그렇게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모험의 즐거움. 헨리는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다. 그의 하루는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이었고 익숙함 속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었지만 어느새 단조로움과 지루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함께 도자기 수업 들어볼래요? 처음엔 망설였다. 도자기라니. 자신이? 생전 처음 만져보는 점토를 다뤄야 한다는 건 어쩐지 어색했고 나이가 든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